안녕하세요. 물리학 조균식입니다. 뉴턴 법칙 실험 문제 115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번입니다. 얘는 지금 시간에 따라서 꽤 복잡하게 상황이 나와 있으니까 VT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문제 푸는데 편하겠죠? 그 다음 5초일 때, 10초일 때, 15초, 20초까지 넉넉하게 그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선에 정시했던 A는 0초에서 5초까지 가속도가 2인 운동을 한다 그랬으니까 5초가 지나서 속력이 10이 되고 그 다음 쭉 이어지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B는 기준선에서 플러스 50m만큼 앞선 지점이 있는데 얘는 0초에서 5초까지 가속도가 2배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속도가 2배인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2m로 가속도가 감소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초가 됐을 때 다시 속력이 0이 되고 뚫고 지나가는 그래프를 그리겠네요. 기억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는데 이제 먼저 5초일 때 A가 간 거리와 B가 각각 간 길이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A는 5초 동안 평균 속력 5m로 5초 동안 갔기 때문에 25m만큼 앞으로 나아갔겠습니다. 반면 B는 지금 평균 속력 10으로 5초만큼 갔기 때문에 50m를 더 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B가 A보다 맨 처음 플러스 50m만큼 앞서 있었기 때문에 B가 실질적으로 원점에서부터 간 거리는 플러스 100m, A는 25m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차이는 75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T는 10초일 때 B의 속력이 A의 속력과 같아지면서 뚫고 내려가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초일 때 A와 B가 처음으로 만나느냐를 물어봤는데 얘는 20초까지 A와 B가 전체 이동한 거리를 먼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초까지 A가 이동한 거리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0에서 5초까지, 그 다음 5초에서 20초까지 구분해서 구해주고 B도 0에서 5초까지, 그 다음에 B는 지금 잘 보시면 10초에서 15초, 15초에서 20초까지는 이동 거리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상쇄가 됩니다. 따라서 5초에서 10초까지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A의 0초에서 5초까지 이동 거리는 25m로 아까 구했고 B도 50m로 구했습니다. 그 다음 A의 5초에서 20초까지 이동 거리를 구해주면 이 전체 사각형의 면적이 되겠고 15초 동안 10m/s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 150m를 더 운동을 했겠습니다. B는 이 초록색 사각형의 면적이 되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 15로 5m/s를 5초를 곱해준 75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20초 동안 전체 125m를 운동한 셈이 되겠고 B는 전체 마찬가지로 125m만큼 운동한 셈이 되겠습니다. A는 175m가 되겠네요. 따라서 맨 처음에 50m 앞서 있던 B랑 A는 20초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A와 B의 거리가 계속 점점점 줄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20초가 되면서 처음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는 A가 B를 추월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바뀌었네요. 그 다음 116번입니다. 먼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래프 중에서 가능한 건 1번 또는 3번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4초가 지났을 때 위치가 0.48m를 움직였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물체는 0.4초에 0.48m를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균 속력은 1.2m/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균 속력을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으로 구해주게 되면 얘는 2.4에서 0을 더해주고 절반을 나눠준 값이기 때문에 처음 출발 속력이 2.4m인 3번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17번입니다. 먼저 0초에서 2초 갈 때랑 기억을 먼저 구해주게 될 건데 0초에서 6초 갈 때 시간비를 비교하면 1대 3이 되겠습니다. 네,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시간이 3배가 되면 이동거리는 9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찍히는 위치는 0.9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때 움직이는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점을 잡아서 다시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을 써주게 되면 가속도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0.2초일 때를 잡게 되면 2분의 1의 가속도와 속도의 제곱이니까 0.0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를 구해주게 되면 5m/s가 나오겠습니다. 5m/s 제곱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수레는 가속도의 크기가 5인 운동을 하고 있겠습니다. 기억은 0.9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초일 때 수레의 속력은 A의 가속도에 0.3초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5m/s가 나올 테니까 틀렸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은 2m가 아니라 5m/s 제곱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은 118번입니다. 먼저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0초일 때 위치, 그 다음 0초일 때 위치, 그 다음에 0.1초일 때 위치, 각각의 위치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속도가 다른 1, 2, 3의 실험을 가속도를 잘 구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1에서 0.2초일 때 속력을 구해보겠습니다. 0.2초일 때 속력은 다시 말해서 0.1초와 0.3초 구간을 운동할 때 평균 속도랑 같습니다. 따라서 이때 속력을 V라고 잡아주게 되면 V와 0.1초에서 0.3초 구간에서 운동한 시간 0.2초를 곱해준 게 이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9 빼기 5는 14cm인데 미터로 환산해주면 0.14m가 되겠죠. 따라서 V는 0.7m/s가 나오겠습니다. 다음 2에서 활차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려면 마찬가지로 두 점에서의 속도를 구하고 그 점에서의 속도를 기반으로 가속도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0.1초일 때와 그 다음에 0.2초일 때 속도를 구해주겠습니다. 먼저 0.1초일 때의 속도는 0초와 0.2초 사이의 평균 속력이기 때문에 그때의 속력을 V1이라고 써주고 0.0초에서 0.2초까지 운동한 시간을 곱해준 것이 V1에서의 속도고 그것이 거리의 차이인 16c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0.16m이기 때문에 V1은 8m/s가 나오겠습니다. 0.8m/s가 나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0.2초일 때의 상황도 구해주겠습니다.
이때 속도를 v2라고 하고 걸린 시간을 0.2초로 잡아주면 0.1초와 0.3초 사이의 이동 거리 차인 24cm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v2는 1.2m/s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0.1초 동안 속력이 0.4m/s만큼 변했기 때문에 가속도는 4m/s 제곱이 나오겠습니다. 니은은 맞겠네요. 그 다음 빗명의 경사각을 보려면 각각 경사에서의 가속도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2에서의 가속도는 4m인 걸 알았기 때문에 3에서만 잘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0.1초일 때, 0.2초일 때 속도를 구해주고 가속도를 구해주겠습니다. 0.1초일 때 이때는 V3라고 써주겠습니다. 이때 위치의 차인 0.7, 7.5cm니까 0.75m가 되겠네요. 따라서 V3는 3.75가 되겠습니다. 3.75m/s가 나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0.2초일 때도 구해주게 되면 지금 이때와 이때의 차이인 12.5가 되겠습니다. 1.25m가 되는 것이고 V4는 6.25m/s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0.1초 동안 속력이 2.5m/s가 변화했기 때문에 가속도는 2.5m/s인 운동을 하고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사각은 가속도가 더 큰 2에서가 3에서보다 크겠습니다. 그 다음은 119번입니다. 실험 1에서는 F1에만 F0, 그 다음에 실험 2에서는 F2에만 F0의 크기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F0를 라지 F0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F0를 F1에 줬을 때 AB 전체의 가속도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측정되는 용수철 저울의 측정값은 이제 B의 R자임이 될 것이기 때문에 B의 질량을 곱해주게 되면 스몰 F0는 3분의 2의 F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기억을 구해주게 되면 지금 전체 R자임은 F0니까 변하는 거 없기 때문에 가속도는 3n분의 F0에 이때는 F2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용수철 저울의 측정값은 A의 R자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R자임을 곱해주면 3분의 1 F0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얘는 0.5의 스몰 F0가 나오겠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은 0.5 스몰 F0이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을 봤을 때 니은에서 4F0냐를 물어봤는데 지금 3번에서는 왼쪽으로 F0, 그 다음에 용수철 저울이 2F0, EF0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에서 F2로 당겨주는 그림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는 동일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A의 질량은 m, B의 질량은 2m이기 때문에 A의 R자임은 지금 여기서 구할 수 있듯이 F0일 때 B의 R자임은 2F0가 나와야겠습니다. 따라서 B의 R자임이 2F0가 되려면 용수철 저울이 왼쪽으로 2F0만큼 당길 때 F2가 4F0만큼의 크기로 당겨야 R자임이 2F0가 나오겠습니다.
다음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3에서와 1에서를 비교하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3에서 B는 알짜임이 2F0로 전체 B의 알짜임이 2F0고 B는 질량이 2m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m분의 F0가 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에서는 전체 가속도가 3m분의 F0였기 때문에 가속도가 3배가 됐죠. 그럼 알짜임도 3배가 됐겠습니다. 그 다음은 120번입니다. 먼저 용수철 길이가 1cm 늘어났을 때 용수철 저울의 측정값이 8m라는 것은 8N이라는 것은 저울이 물체를 8N으로 밀고 물체가 10N으로 당겨지고 용수철을 다시 2N으로 당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수철 길이가 2배 늘어났으면 용수철이 당기는 힘도 4N으로 늘어났을 테니까 이때 저울의 측정값은 6N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울의 측정값이 2N이라는 것은 용수철이 물체를 8N으로 당기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처음 2N에 비해서 힘이 4배가 됐습니다. 따라서 늘어난 길이도 4배가 돼서 4cm가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정지 있기 때문에 0입니다. 기억은 6N이 맞겠습니다. 니은도 4cm가 맞겠습니다. 그 다음은 121번입니다. 먼저 실험 1, 2, 3, 4에서 합력만 잘 구해주면 되는 문제고, 그러면 지금 가에서는 5N으로 2번씩 당기고 있기 때문에 전체 알짜임은 10N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실험에서는 5N으로 한번 10N으로 한번 같은 방향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합력은 15N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나에서는 합력이 0인데 알짜임이 0인데 Q를 5N으로 당겨주고 있다는 것은 합력을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왼쪽에서도 5N으로 당겨야 함을 의미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에서 10N으로 당기고 있는데 Q에서 5N으로 당겨주면 합력의 크기는 5N 왼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리을보다 작다. 기억은 10N, 리을은 5N이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은 디귿의 3배이다. 15와 5의 차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 실험 2와 4에서 가속도의 방향은 실험 2에서는 오른쪽, 4에서는 왼쪽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 다음 122번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5에서 떨궜을 때 A는 고정되어 있고 B의 위치만을 변경해준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의 속력을 모르기 때문에 A에 도달할 때의 속력을 V로 항상 고정을 시켜주면 실험 결과에 따라서 이 가속도에서 받는 속도의 차가 달라지겠죠. 따라서 0.1초가 지났을 때 A를 지나고 0.1초가 지났을 때 변화된 속력을 델타 V라고 써주면 이때 첫 번째 실험에서 B의 위치에 도달할 때 이 공이 가진 속력은 V 플러스 델타 V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배이기 때문에 V 플러스 2배 델타 V, V 플러스 3배 델타 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평균 속력과 걸린 시간을 통해서 V와 델타 V에 대해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서 평균 속력을 써보겠습니다. 처음 A에 진입할 때 속력은 V, 그 다음 B에 진입할 때 속력은 V 플러스 델타 V이기 때문에 2V 플러스 델타 V에 절반을 곱해주고 걸린 시간이 0.1초를 곱해준 것이 0.02m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실험에서는 처음 초기에 들어갈 때 속력이 V였고
B에서의 속력이 V 플러스 2 델타 V니까 (0.2초를) 곱해준 것이 0.06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V와 델타 V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여기서는 양변에 5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2V 플러스 델타 V는 5를 곱해주는 것이 아니라 2 곱하기 10을 해줘야 되니까 20을 곱해줘야겠네요. 그러면 여기도 양변에 20을 곱해주면 0.4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양변에 10만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2V 플러스 2배의 델타 V가 0.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델타 V는 0.6m/s 제곱이 될 것이고 V는 0.2m/s 제곱이 될 것이 0.2m/s가 될 것이고 따라서 V는 0.1m/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V만큼 변할 때, 즉 0.2m만큼 변할 때 걸린 시간이 0.1초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2m/s 제곱으로 운동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기억, 물체가 A를 통과할 때 속력은 V는 0.1입니다.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서 움직인 거리를 찾으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초기의 속력은 0.1V였고 지금 이때는 0.1 플러스 0.6이니까 0.7m/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균 속력인 0.4와 그때 걸린 시간인 0.3을 곱해주면 0.12m, 즉 12cm가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123번입니다. 먼저 과정 2와 3에서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이 2대 1입니다.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시간이 2배가 되면 가는 거리가 4배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리가 동일한 상황에서 시간이 2배가 될 때 가속도는 4분의 1이 되어야 같은 거리를 간 걸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과정 2와 3에 비해서 지금 과정 3은 D에 비해서 시간이 절반이 걸렸기 때문에 순의 가속도의 크기가 4의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정 2에서 맨 처음 출발 속력이 0이고 도착할 때 속력을 V라고 써주게 되면 평균 속력을 사용해서 2분의 1 V에 걸린 시간 2T를 써주게 되면 그때의 거리 L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그때 속력을 구해주는 기억 보기에서는 L분의 T가 정답이 되겠네요. 기억은 속도가 절반이니까 가속도는 4배가 됐겠습니다. 그 다음 m이 4m일 때 사용된 추의 질량을 물어봤는데 만약에 m이 4m이었으면 이때 첫 번째 가속도 A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R자임에서 전체 질량을 나눠준 것이 가속도 A가 될 테니까 5분의 1G가 되겠네요. 근데 추의 질량을 4m으로 늘렸을 때 이때 가속도가 5분의 4G가 되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5분의 4G에 그때 전체 질량 4m 플러스 4m이 전체 R자임과 같은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 지금 왼쪽은 5분의 32mg, 오른쪽은 4mg이기 때문에 둘의 값이 다르죠. 따라서 4m짜리 질량 추를 사용한 게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 124번입니다. 지금 실험 결과 1과 2에서 차이점은 뭐냐면 추의 개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찍힌 사진의 개수가 지금 여기서는 4개, 여기서는 3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찍힌 사진의 개수가 4개고 3개라는 것은 얘는 4t초가 걸렸을 때 얘는 이만큼의 길이를 가는데 3t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험 1과 실험 2에서 이 속도의 제곱의 비율은 속도의 제곱의 비율은 가속도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거리를 움직여야 하는데 속도가 커지면 가속도는 그것의 제곱의 역수로 커지게 되죠. 그것의 제곱의 역수로 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속도의 제곱의 비율이 16대 9라는 것은 가속도의 비율은 9대 16이므로 이때의 가속도를 9a, 이때의 가속도를 16a로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9a일 때, 그 다음에 가속도가 16a일 때 운동 방정식을 각각 써줘서 질량의 비를 구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9a라는 가속도는 9a의 전체 질량인 m 플러스 라지 m을 곱해준 것은 지금 여기서 추가 이렇게 떨어지는 추가 받는 질량인 mg와 동일하겠죠. 마찬가지로 16a의 전체 질량인 em 플러스 라지 m을 해준 것은 추를 2개 넣었을 때 받는 무게인 emg와 동일하겠습니다. 따라서 18a의 동일하기 때문에 9m 플러스 9의 라지 m이 16m 플러스 8 라지 m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라지 m은 7 스몰 m이 될 테니까 원하는 비율은 7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125번입니다. 위 실험 결과에서 지금 실험 B에서는 역학술의 B는 A에 비해서 질량이 2배 더 크기 때문에 같은 힘을 줬을 때 가속도가 더 낮고, 그 다음에 F는 ma, 운동 방정식에 따라서 가속도가 커지면 받는 힘이 커지고 반대로 받는 힘이 커지면 가속도가 커지는 그래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힘이 커질 때 가속도가 커지는 비례하는 그래프를 찾게 되면 1번과 2번이 유력하고, 그 다음에 질량은 A가 B보다 작기 때문에 동일한 힘을 줬을 때 가속도는 A가 더 크겠습니다. 따라서 1번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 다음은 126번입니다. 먼저 가와 나와 다에서 지금 주고 있는 힘을 각각 표시를 하겠습니다. 근데 가와 나에서는 지금 무게는 동일한데 힘이 2배가 되었기 때문에 가속도가 2배가 되었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결과 그래프에서 3V를 가질 때 실험을 가라고 했으니 그것의 2배가 되는 6V는 나의 결과가 되겠고 나머지 B가 다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A는 나의 실험 결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술에 작용하는 알자임의 크기는 다에서와 가에서가 2배라고 써져 있는데 얘는 계산을 해봐야겠죠. 지금 A와 B를 비교를 해보면 동일한 시간 동안 속력 변화의 비율이 3대 2이기 때문에 즉
3대 2이기 때문에 나와 다 사이에 가속도의 비는 3대 2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도가 모두 약분이 안 되니까 이때 가속도의 비율을 전체적으로 이때는 6a, 이때는 4a, 이때는 3a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술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다해서 술의 질량에 4a를 곱한 값이고, 그 다음에 가해서는 3a에 마찬가지로 술의 질량을 곱한 값이 될 테니까 2배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질량은 수레가 추의 2배라는 조건을 써주게 되면, 먼저 첫 번째로 수레의 질량을 m, 수레의 질량을 a, 그 다음에 추의 질량을 b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냥 수레와 추로 쓰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다에서 전체 알짜임이 동일한데 가속도의 비가 6의 2대 4이라는 것은 약분을 해주게 되면 가속도의 비는 3대 2라는 것이고, 알짜임은 MA에서 알짜임이 동일할 때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와 다에서의 질량의 비는 가속도에 반비례하는 2대 3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만큼의 질량은 오로지 수레가 차지하고, 이 3만큼의 질량을 수레 플러스 추가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수레는 추 질량의 2배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127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풀었던 것처럼 속력이 0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시간이 n배가 되면 위치는 n의 제곱배가 됩니다. 따라서 위치가 0.1초일 때 위치가 2라는 것은 시간이 2배가 됐을 때는 이것의 4배인 8이 되어야겠죠. 또 마찬가지 이걸 통해서 이 가속도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0.1초일 때를 살펴보면 수레의 위치 0.02m는 이렇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가속도는 4m/s 바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기억은 맞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의 수레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구해줘야겠습니다. 얘도 지금 수레의 위치가 1.5cm인 걸 사용을 해주면 A는 3m/s 제곱인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나에서는 3m/s 제곱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에서는 4m/s 제곱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가속도의 비가 4대 3이라는 것은 힘이 동일할 때 질량의 비는 3대 4가 되는 걸 의미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레만 있을 때와 추가 있을 때 그때 질량의 비가 3대 4인 것을 감안을 하면 수레의 질량이 3m일 때 추의 질량은 m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니은은 틀리고 디귿도 2배가 아니라 3배가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28번입니다. 지금 실험 1에 비해서 실험 2는 이쪽에 수레에 추를 하나 더 올려놓은 상태고, 그러면 지금 추가 받고 있는 알짜임은 동일할 테니까 수레의 가속도는 더 A0보다는 작아지겠네요. 그 다음 실험 2번에서는 지금 작아진 상황에서 추를 하나 더 늘려서 가속도가 커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를 써서 운동 공식을 써서 잘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에서부터 먼저 사용을 해주게 되면 전체 알짜임은 지금 추 하나가 받는 알짜임이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번에서도 전체가 받는 알짜임은 이때는 추 2개가 받는 알짜임과 동일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아래를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4m 플러스 4 라지 m, 6m 플러스 3 라지 m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라지 m의 질량은 2배 m이 되겠네요. 기억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질량이 커졌기 때문에 같은 알짜임에서 술의 가속도는 낮아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1에서와 2에서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지금 1에 비해서 2에서는 가속도가 작아진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작용하는 장력을 T라고 써주게 되면 지금 이 무게가 1에 비해서 이 실험에서는 추가 받는, 지금 이 추가 받고 있는 알짜임이 더 작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알짜임의 방향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래 방향의 알짜임이 작아지려면 위에서 당겨주는 장력의 힘이 커져야겠죠. 따라서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2로 갈 때 커져야 아기가 들어받겠습니다. 질량은 아까 구해준 대로 3m이 아니라 2m이 나오겠습니다.